페리시치는 현재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고 콘테 감독 또한 등을 돌렸다. 그를 대체하기 위해 여러 선수들을 테스트하는 중이며 페리시치는 콘테 감독에게 매우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 특히 토트넘에 지속적으로 언급됐던 수비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방안하기 위해 대대적인 팀 개편을 생각 중이다. 토트넘은 이번 시즌을 끝으로 매우 많은 선수들이 떠날 것으로 예상된다. 1월 7일 잉글랜드 FA컵 포츠머스와 토트넘의 대결이 있습니다. 특히 프리미어리그 초반 부진으로 후보로 밀려난 손흥민 선수가 다시 선발로 출전하면서 화제가 됐습니다. 특히 콘테 감독의 신임을 받던 페리시치가 후보로 기용되면서 이번 경기는 페리시치가 정말 손흥민 억제기인지 손흥민 선수가 그저 부진을 겪고 있는 것인지 손흥민 선수가 다시 콘테 감독의 신임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경기였습니다. 영국 스포츠 언론 풋볼 런던에서는 손흥민의 선발 출전을 두고 콘테 감독이 승부수를 던졌다. 여기서 손흥민이 활약하지 못한다면 손흥민은 이제 기회를 많이 받지 못할 거다. 손흥민이 토트넘의 한원신은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프리미어리그는 냉정하다. 실력이 떨어지면 선택받지 못한다. 개인적으로는 손흥민 같은 선수가 잘 활약해서 좋은 본보기가 됐으면 좋겠다. 며 안타까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포츠머스 팀은 3부 리그의 팀으로 절대로 패배해서는 안 되는 팀입니다. 콘테 감독은 공격 라인에 손흥민과 해리케인, 브라이언 힐 등을 사용하면서 크리스탈 팰리스전 4골을 넣었던 토트넘의 강력한 공격 라인을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반대로 공격 라인을 제외한 수비 라인은 주전 선수들이 전부 바뀌면서 콘테 감독이 전부터 언급했던 고질적인 수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콘테 감독은 경기 전 라인업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토트넘의 지휘봉을 잡으면서 수비적인 문제를 알고 있었다. 하지만 개선할 수 없었다. 당장 급한 건 활동량이 많은 공격과 미드필더 라인이었기 때문이다. 토트넘은 전체적으로 개편했어야 했다. 전 시즌 토트넘의 핵심적인 선수들인 해리케인과 손흥민 등 부상으로 빠져버린다면 우린 절망할 수밖에 없었다. 유효 슈팅과 득점력이 확연히 떨어졌기 때문이다. 난 토트넘의 문제를 확인하자마자 그들을 대체할 수 있는 공격수 확보를 1순위로 두며 운영했다. 하지만 그들을 대체할 수 있는 선수를 찾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특히 레비 회장이 지원해주는 돈으론 대체자를 영입할 수 없었다. 결국 우린 중원 쪽의 자원을 선택했고 정말로 다행인 것은 그들은 자기 관리에 매우 철저하며 부지런하다는 것이다. 그들의 튼튼한 몸은 우리를 챔스 진출로 이끌면서 모든 게 바뀌었다. 우리는 레비 회장의 신임을 얻으며 히살리송과 페리시치 등 좋은 선수들을 영입할 수 있었다. 아직 그들을 대체할 수 있진 않지만 리그에서 위협적인 팀이 되기엔 충분한 스쿼드다. 또 한 수비 라인을 잘 봐주길 바란다. 프리미어리그에서 감독을 하면 나에게 말도 안 되는 조언을 끊임없이 쏟아낸다. 특히 항상 고질적인 문제였던 수비 라인의 로테이션 없이 돌아가는 걸 보고 나에게 비난을 한다. 이번 경기에서 내가 어째서 수비를 로테이션을 못하는지 알 수 있을 거다. 며 인터뷰를 끝마쳤습니다. 그렇게 포츠머스와 경기가 시작하고 토트넘은 포츠머스를 압박하며 위협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수비 라인에선 눈살을 찌푸릴 정도로 수준 낮은 퍼포먼스를 보였습니다. 포츠머스가 공을 잡으면 토트넘은 매번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되며 3부 리그와 1부 리그의 대결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막상막하의 경기력이었습니다. 다행히 공을 잡은 토트넘은 강력한 공격진을 토대로 크로스를 올리며 해리케인의 머리에 정확히 꽂히며 1대0으로 앞서갈 수 있었고 손흥민은 매번 날카로운 모습을 보이며 아직 자신의 폼이 죽지 않음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끝난 후 경기장에 있던 팬들은 토트넘에게 야유를 보냈습니다. 공신력 있는 영국 매체 영국 풋볼 런던에서는 토트넘이 3부 리그 포츠머스와 경기에서 졸전을 펼쳤다며 비난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현재 토트넘의 수비 라인이 얼마나 끔찍한 상황인지 알 수 있었고 반대로 손흥민은 페리시치가 자신의 억제기인 것을 이번 경기로 증명했다. 며 어째서 콘테 감독이 페리시치를 계속해서 기용하려는지 우린 알 수 없다. 이번 경기에서 해리케인은 여전히 무시무시한 킥력을 자랑하며 팀이 승리했지만 그들의 경기는 눈살이 찌푸려지는 정말로 재미없는 경기였다. 또한 로테이션 없는 고정적인 수비라인 사용에 많은 팬들이 그를 질타했지만 콘테 감독은 이번 경기를 치르면서 우리에게 안 바꾸는 게 아니라 못 바꾸는 것이라는 걸 간접적으로 표현했다. 현재 토트넘 공격진과 미드필더진은 콘테 감독이 오고 나서 거의 해결되었다 볼 수 있다. 프리미어 리그는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검증하고 인정받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좋은 수비수 영입은 그들에게도 자극을 주며 토트넘이 한 단계 위로 갈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 말했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은 더 이상 많은 금액을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김민재의 부재가 더욱 아쉽습니다.
지난 토트넘 한국 방문 당시 손흥민은 그들에게 김민재 선수를 지속적으로 어필했고 또한 토트넘이 김민재를 영입하기 위해 전담 스카우터를 배치하는 등 토트넘은 김민재를 주의 깊게 봤습니다. 또한 이 소식이 알려지며 토트넘이 손흥민 때문에 김민재 선수를 영입하려는 거 아니냐며 비난도 받았었는데요. 결국 토트넘은 김민재를 선택하지 않았고 김민재는 이탈리아의 나폴리에게 러브콜을 받으며 나폴리로 이적을 갔습니다. 김민재 선수는 이탈리아의 세리에 A 베스트 11에 들며 엄청난 활약을 하고 현재 이탈리아 세리에 A 최고의 수비수인 크리스 스몰링보다 스탯적으로 앞서는 등 최고의 기량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단 13경기 만에 세계 최고의 수비수라 극찬을 받으며 그의 소속팀 감독인 스팔레티 또한 김민재는 이탈리아 최고가 아닌 세계 최고 수비수라며 치켜세웠습니다. 유럽 축구 통계 사이트 후스코어닷컴에서는 김민재의 평점을 7.27을 주며 리그 센터백 전 세계 1위를 차지하기도 하며 프리미어리그 명문 리버풀에서는 그를 보며 반다이크의 전성기가 생각난다 며 최고의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현재 이탈리아의 괴물 수비로 불리고 있으며 토트넘 팬들은 손흥민의 강력한 추천에 전담 스카우터까지 배치하고도 김민재를 영입하지 않은 토트넘 스카우트진들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토트넘이 왜 항상 이적을 실패하는지 알겠다고 말하며 토트넘의 이적 성공 사례는 베일과 손흥민 2명이 끝이다. 가장 먼저 바꿔야 하는 건 토트넘의 스카우트진들 같다. 김민재는 현재 정말 괴물이다. 단 13경기 만에 리그 센터백 전 세계 1위라는 말도 안 되는 업적을 이루었다. 토트넘은 기회를 먼저 부여받은 것이나 다름없었다. 김민재 선수가 나폴리에 오기 전에 그를 관심 갖고 있는 팀은 토트넘을 제외하면 없었다. 어째서 김민재를 영입하지 않을 것인가? 현재 김민재를 선택하지 않는 토트넘의 어리석은 선택에 우린 고통받고 있다. 라며 토트넘 스카우트들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이러한 안 좋은 여론이 점점 커지자 결국 레비 회장이 그들을 대변하며 해명했습니다. 우리는 김민재를 관심 있게 보고 있었다. 솔직하게 말해서 그 당시엔 김민재 선수가 디테일하게 수비를 잘한다고 생각했지만 세계 최고 수준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리그의 수준 차이 때문이다. 터키 리그나 호주 리그에서 엄청난 활약을 하던 사람이 프리미어 리그로 오면 활약을 하지 못하는 선수들이 수두룩하다. 그래서 우린 김민재의 영입을 다소 보수적으로 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우리와 반대로 나폴리는 김민재 영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며 여차하면 우리와 이적료 싸움에도 끼어들겠다는 의지가 보였다. 우린 확인되지 않은 김민재보다 공격진을 보강하기로 선택했을 뿐이다. 영입은 항상 성공만 할 수는 없는 법이다. 이제 그만 비난을 멈춰달라 고 말했습니다. 이번 경기가 끝난 후 김민재를 놓친 게 더욱더 속이 쓰린 토트넘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